네, 3월 14일 화이트데이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오늘도 정근우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 허구연 MBC 해설위원이 야구인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야구위원회 KBO 신임 총재로 추대됐고 25일이죠. 구단주 총회 선출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프로도 야구인인 만큼 느낀 점이 남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좀 느꼈던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생각만 해봤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허구연 선배님부터 해서 뭐 전 고인이지만 하혜성 선배님 해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KBO 총재를 맡는다 그러면 정말 어떨까라는 거 오래 전부터 해봤었는데 드디어 그게 현실이 되었네요. 아, 진짜 정프로는 예전부터 그런 상상을 좀 하셨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불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야구인이 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뭐 수많은 또 야구인 단장님, 사장님은 또 거쳐왔지만 그래도 이때 총재라는 거. 아, 맞아요. 네, 또 우리 허구현 선배님은 최연소 감독부터 해서 네, 맞습니다. 재주가 많으시네요. 좀 여러 가지 야구 역사와 함께 하셨는데 그동안 말씀하셨다시피 KBO 리그 총재직은 기업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수장을 맡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KBO 리그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초라는 부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해설을 하면서도 뭐 수많은 공헌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야구를 평생을 걸어오신 분이 총재를 맡는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허구연 해설위원의 이제 총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야구 사랑 아마 많은 팬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네. 메이저리그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 야구 그리고 한국 야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그러니까 주무실 시간이 없는 거죠. 그만큼 리뷰도 다 하시고 공부도 그만큼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지식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제가 허구현 선배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야구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뭐 어떻게 해서 야구에 미국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가서 그걸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야구 책을 읽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야구 쪽으로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야 이분은 야구가 아니면 뭘 하실까? 허구연 해설위원 이제는 뭐 총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MBC 해설위원 그리고 익숙한 보이스로도 잘 알려져 있을 텐데 이제 뭐 알고 계실 테지만 대강의 프로필 그간의 역사를 조금 읊어드리자면 고려대와 한일은행을 거치면서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하셨고 고려대요? 고대! 자, 그리고 83년 당시에 최연소로 아까 말씀하신 청보 팬토스 감독을 맡으시기도 했습니다. 또 1990년에는 2년 동안 토론토 블루제이스 마이너리그 코치로도 재직하셨기 때문에 이 메이저리그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메이저리그 시스템, 네이버 매트릭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의 문화, 메이저리그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지식이 워낙 빠삭하시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2004년부터는 12년까지 대한야구협회 이사로도 재직을 하셨고 또 KBO 총재 고문부터 시작해서 야구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역할로 또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바 있는데 최초의 야구인 총재라는 사명감과 함께 야구인이라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참 많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미디어와 친숙하고요. 또 게다가 허프라라는 별명이 입증해줄 정도로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참 높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한국, 뭐 모든 쪽에서 전부 다 인프라 쪽에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야구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야구가 그래도 정도 많이 밟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 허구연 총재가 취임하는 이 시기가 이 야구계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2년 동안 좀 많이 힘겨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또 지난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또 게다가 도쿄올림픽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제 팬들의 마음이 조금 돌아서기도 했거든요. 이런 팬의 마음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팬심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말로 잡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팬들이 뭘 좋아하는지, 팬들이 뭘 원하는지, 그러면서 또 기량 향상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가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심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예전처럼 대한민국 야구가 성적도 내면서 사랑받는 스포츠가 되기를 또 한번 저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프로야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뭐 각종 규제, 지방자치단체 조례 변화 등을 꼽으셨습니다. 직접 이제 발로 뛰면서 나서겠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대한민국 야구 자체가 야구장을 시에다가 우리가 돈을 내고 지급을 하고 우리가 야구장을 쓰는 거잖아요. 네. 잠실에서 이제 1년 동안 있어봤지만 맞아요. 특히 잠실 얘기 많이 잠실하고 하시죠. 부산하고 이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냐 그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또 몰랐던 부분들이 많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구단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부터 잘 풀지 않을까. 그래서 발로 뛰는. 네. 우리 호초리님이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허구현 총재가 10개 구단의 구단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독보적으로 또 끌고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무슨 우리가 쉽게 라인 구축, 누구에 대한 네.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허총재님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생각하시는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허총재님의 앞으로 이제 행보에 따라 가지고 제2의 야구인 출신 총재가 나올 수도 있고 제3의 또 총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жил머진 어깨의 무게감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허구현 총재와 함께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희는 또 저희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테니까요. 또 허구현 총재도 발로 뛰는 또 신임 총재로서 야구인 최초 총재로서의 모습, 좋은 활약을 보여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SSG 랜더스의 에이스 김광현 선수가 컴백했습니다. 자, 지난 8일이었죠. 김광현 선수가 SSG 랜더스와 4년 151억 원이라는 KBO 리그 역대 최고액에 아주 화려하게 컴백을 했어요. 네,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화려하게 컴백을 했는데 솔직히 김광현 선수의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했어요. 메이저리그로 돌아갈지 한국으로 컴백할지.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거 시즌 끝나고 방송할 때는 저는 100% 김광현 선수가 컴백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계약 기간 동안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내 생각이 틀렸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제 생각이 맞다 할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내가 예상한 게 네. 적중을 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2020 시즌에 데뷔를 했는데 지난 2시즌간 35경기 나가서 28번 선발을 나가서 이제 평균 자책점이 2.97, 이 2시즌 동안 평균 자책점이 2점대라는 점은 참 가치 있는 선수라는 걸 입증하고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2년 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컨디션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내고 왔다는 건 엄청난 큰 역할을 하고 온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한테도 엄청난 큰 경험을 하고 왔다. 큰 자산을 쌓고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활약을 했는데 좀 쓰임새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머지 구단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수라고 우리도 예상을 하기는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메이저리그가 노사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SSG가 아주 발빠르게 나선 것 같아요. SSG는 추신수 선생님 들었고 참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2년 동안 정말 좋은 성적을 냈지만 그래도 아마 또 나이도 이제는 조금씩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발이라는 보장이라는 이제 그 계약 조건을 따내야 되는데 진짜 잘 받으면 저는 1+1이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만약에 2년 계약을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주지 않을 것 같다 선발로서의 그렇게 따지면 김광현 선수도 아마 이 선발이라는 카드를 자기가 보장을 받지 못하면 또 중간 게트로 가야 되나 또 맞아요. 어디로 가야 되나 롱릴리프로 가야 되냐 그러면 차라리
한국에 오는 게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을 안정적이죠. 안정적으로. 예. 그래서 올해도 기간 동안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SSG가 그만큼 김광현 선수를 원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김광현 선수 한 명이 돌아오면 미칠 영향이 또 팀에게 굉장히 크잖아요. 선수 한 명이 팀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 한 명은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김광현 선수의 마운드에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SK 전부터 해서 프랜차이즈 스타로서의 어떻게 보면 상징성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SSG 입장에서는 선발 투수의 어떻게 보면 지금 시즌 초반에 되게 힘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광현 선수의 계약은 저희 김원영 감독님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인 지금 거죠. 입 찢어지셨죠?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마음이 많이 들어지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런데 3일 뒤에 그 노사협상이 체결이 되면서 메이저리그가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김광현 선수가 그래도 메이저리그에 남아있으면 정말 많은 구단들이 접근을 했을 거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고 네. 매력적인 선수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딱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SSG의 신속한 김광현 선수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컸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구단도 아니고 또 예전부터 뛰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그 팀에서 나한테 애정을 가지고 표시를 한다 그러면 그쵸. 고민은 많았겠죠. 그쵸.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장되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하느냐 좀 안정적으로 보장된 거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은데 솔직히 아쉽지 않아요. 어차피 한 거니까 이제 뭐 3일이라도 이제 한 거니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네,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김광현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그 네. 외국인 투수 한 명을 더 보유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전력이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예상했던 SSG의 전력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럼요.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팀에서 10승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투수가 있다 그러면 코칭 스태프에서 얼마나 운영하기 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반대로 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야수들이 네. 이런 투수가 한 명이 있어서 한 게임을 던질 때 그 집중해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또 집중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를 필두로 해서 경기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 이 흐름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야, 분위기가 진짜 달라지겠네요. 완전요. 예. 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성적으로만 보는 게 아닌 그 이상의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야구는 흐름의 싸움입니다. 모든 거는. 김광현 선수를 바라보고 네. 커왔던 문승원, 박종원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 김광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빨리 김광현 선수랑 같이 야구하고 싶다, 던지고 싶다라는 그런 아드레날린을 빨리 품고 있을 겁니다 아마. 좋겠다. 좋죠. 그러니까요. 그런 선배들 옆에서 같이 야구하는 게 좋은 거죠. 네. 지금 뭐 추신수 선수를 비롯해서 올 시즌은 양현종 선수가 컴백함과 동시에 김광현 선수도 극적으로 이렇게 SSG에 합류를 하면서 V극까지 메이저리거들이 대거 포진한 2022 시즌을 보게 될 텐데 2022 프로야구는 저 개인적으로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순위를 점치지 못할 만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0개 구단에 어떻게 보면 크게 누군가한테 일반적으로 밀린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2년 시즌이 과연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예측이 안 됩니다. 네. TV로 봤던 선수들을 이제 정말 야구장에서 볼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감동 느낌을 같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2022년 KBO 리그입니다. 또 허구현 총재가 발로 뛴다고 약속한 또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많은 팬들이 야구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